네, 어서 오세요. 서로 인사 나누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철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 들리나 봐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사정상 저기 얼굴을 못 보여줍니다. 네. 너무 비싸요. 얼굴 보여주기엔. 그죠? 선생님, 오늘은요,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님께 십천간을 하기 전에 정말 이제 8월 7일 오후 3시 54분 그때부터 입추가 시작되거든요. 그 입추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병신월이 바뀌어요. 그 병신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갑을병정 무기경신님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자 시작합니다. 자 십천간을 한 번만 먼저 보는데 우리가 올해가요 신축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신축년 글씨가 지금 이렇게밖에 안 써져서 죄송합니다. 신축년에 우리가 지금 병신월이라는 그 달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병신월. 근데 이 병신월이 우리가 어떤 작용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7월 달을 살 때 을미월을 살았거든요. 요 글씨 보이시죠? 을미월을 살 때 제가 그랬죠. 자, 신축년의 신금과 을미년의 을목이 지나가면서 또 신축년의 축토와 을미월의 미토가 지나가면서 서로 상충되는 기운으로 정말 이 시기에 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고 모든 게 다 뒤집어졌다 바로 세워졌다 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을 거라고 했었어요. 자, 미토라는 기운 자체가 한여름의 마지막 끝자락 그걸 의미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병신월을 살게 돼요. 신축년의 병신월이니까 자, 신금 입장에서 병화는 화극금이라고 하는 정관이 작용돼요. 자, 화극금의 정관이 작용되다 보니까 선생님들 어떤 역할이 되냐면요. 정말 다시 바로 세워야겠다라는 바로 세우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금은요.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까지 왔어요. 사오미, 화국을 다 지나와서 이제 신유술 금의 계절, 가을의 계절을 살기 시작하는 신금이에요. 이제 드디어 숙살직이라고 하는 그 계절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건데요. 자, 올해 1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1, 2월에 세웠던 모든 계획이 인묘진월을 지나서 4, 5, 2월에 모든 게 한 번 정립되는 그런 시점을 지나서 신축년에는 이제 이제 가을 하반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병신월을 맞게 되니까 이 병화가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을 때 병화는 양이라고 했어요? 음이라고 했어요? 양간이라고 했죠. 자, 신금은 역시 양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때요? 신축년의 신금은 음간이고 축토도 음의 토란 말이에요. 올해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음의 토를 살게 됩니다. 이 음의 토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양의 달이 온 거예요. 그럼 음양이 조화롭게 와주면 참 고맙고 각자 왔어요. 그런데 자, 병신월은요. 이리 보아도 양간이 되고요. 저리 보아도 양간이 돼요. 그래서 이 지장간 속에 모두 다 양의 기운을 뿜게 되는 거예요. 지장간에 있는 글씨들도 모두 다 양의 글씨거든요. 그러면 자, 천간과 지지가 모두 양으로 왔다는 건 어떤 작용이 되냐면요. 양간이라고 하는 글씨 그대로 굉장히 파괴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저돌적이라고 맞겠네요. 좀 더 저돌적이고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병신월 자체가
강력한 힘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혁을 의미해요. 변혁을 의미하고 이 화의 기운 자체가 어떤 장점을 갖냐면요. 굉장히 솔직해요. 화의 에너지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화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솔직한 에너지다 보니까 숨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사람들이 모두 다 에너지를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굉장히 솔직하게 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정말 누구누구가 너무 싫어. 우리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막 자기만의 목소리를 막 발휘하게 되는 게 바로 병화의 작용입니다. 비추어주는 거예요. 병화는 하늘의 태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널리 두루 비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에너지가 저렇게 비춰주는 에너지로 바뀌고 사람을 모두 다 표현하려고 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병신월이 움직일 때는요, 이걸 안테나를 상징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오화도 마찬가지로 안테나의 상징이에요. 신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신월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사업을 하는 분, 또 홍보를 하는 분들, 이 달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인터넷에다 막 자기를 띄우는 일, 이런 거 병신월에 하면 아주 잘 돼요. 왜? 표현하는 에너지가 병화의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신금이 가을의 시작이라고 말했죠. 그게 입추가 시작되는데요. 입추가 8월 7일, 3월, 그러니까 오후 3시 48분? 아니 54분 요쯤 시작되겠네요. 그때를 기점으로 월운이 바뀌어요. 자, 3시 53분까지는 을미월을 살게 되고요. 3시 54분부터는 병신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도요, 이런 날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아이는 하루 전에 을미월을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병신달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사주의 묘미예요. 어떻게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도 왜 다르지? 쌍둥이들도요, 어떤 쌍둥이는 되게 운명이 비슷하게 가요. 근데 어떤 쌍둥이는요, 운명이 아주 전혀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을미달의 신축년의 을미달의 사람들과 신축년의 병신달의 사람들은 아주 다른 작용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금은 어떤 또 작용을 하나 볼게요. 신축년이라는 이 자체가 신금이라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살지기를 갖는다고 했어요. 이 숙살지기를 갖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때 마침 신금이라고 하는 월이 딱 오니까 옳다구나, 잘 만났다, 너랑 나랑 같은 기운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축년에 신금월을 만났으니까 이 숙살지기, 모든 기운을 하나로 제압해서 기운을 응축하는 힘이 바로 이번 달에 이루어지게 돼요. 정리하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잠깐만 지우고요. 이제 다시 뭘 얘기해 드릴 거냐면요. 자, 보세요. 간목일주에게, 자, 우리 간목일주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 볼게요. 간목일주에게 신축년은 어떻게 작용되고, 자, 또 병신달은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병신. 자, 그럼 간목일주에게 신금은요, 정관이라는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졌었고요. 축토는 정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목일주에게 신축년은 정관 정제에 재생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재생관의 기운을 살았으니 이 간목일주 분들은 정직한 재물로 정직한 명예운을 얻겠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식신이라고 하는 병화가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식신이란 병화가 편관을 밑에 깔고 왔네요. 자, 이게 십성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음양 오행밖에 못 배우셨고 식간 12지밖에 못 배웠는데 오늘 요거만 정리하고 나면 이 십성론이 함께 플러스 되면 엄청나게 십천간이 잘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간목이, 자, 병화를 만나면요, 아이고 좋아라.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태양을 만나는 거예요. 저기 남산 위에 소나무가, 그것도 월지에 뭐 무토라고 하는, 월간에 무토라는 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산 위에 자라는 저 나무가 병화라는 태양이 번쩍 떠서 왔네요. 그러면 이걸 선생님들 알아두세요. 목화통명이라고 해요. 목화통명. 아, 목화통명을 가진 사람들은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돼요. 제가 얘기했죠. 십성론 또는 천간론을 배울 때 목과 화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발산하는 에너지, 확장하는 에너지, 이렇게 말씀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산하고 홍보하고 에너지를 확산하는 에너지를 가진 게 목화통명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주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밝아요. 밝은 에너지. 우리 여기에도 한 분 계십니다. 그 밝은 에너지의 분. 그래서 간목일주가 이렇게 병화를 천간에 딱 뜨고 있으면 일단은 한 자락 먹고 들어간다. 우리가 나무가 불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화의 기운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마침 식신으로 왔네요. 식신으로 왔으니까 식신의 별, 식복을 타고나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식신이 이걸 식신제살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워요. 좀 잘 봐주세요. 식신제살을 하고 싶어 해요. 자, 평관은 분명히 나에게 너 한번 지금쯤은 한번 너 자신을 돌아봐 라고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온 게 평관이에요. 그래서 평관이 오는 달에는요, 평관이 특히 지지에 오는 달에는 굉장히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부하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과부하에 걸려 있는 이 시기에 식신이 다행히도 월지에 정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돼요. 이거는 다음 달에 배우게 돼요. 식신이 정관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일주에게는 단 하나, 수의 기운이 지지에, 자기 사주에 수의 기운이 꼭 있어야 이 목화통명이 발휘가 될 수 있어요. 자, 간목일주분들은 수의 기운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수의 기운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식신제살도 잘해줄 것이고, 그러면 식신제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나의 기술을 내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밑줄 짝이에요. 나의 기술을 나의 능력으로 어려운 난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게 간목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자, 오행이 두루두루 갖춰진 간목이라면 이 식신제살도 잘 활용하고 정제정관도 잘 활용해서 재생관과 함께 이번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데 관이 너무 많은 사주라면, 이거 개인마다 달라요. 이 천간 하나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이 관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까요? 너무 많아서 나를 더더욱 편관이 칠살로 오는 거예요. 편관으로 올 때가 있고 칠살로 올 때가 있는데 내가 신약하면 칠살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치러 오는 살,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간목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목일주분들 8월 힘차게 살아주십시오. 자, 이제 네, 감사합니다. 야, 역시 군 장성 출신은 다르십니다. 자, 을목일주 볼게요. 자, 을목일주는요, 신축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볼게요. 을목일주에게 신축년은요, 편관이라는 자기의 에너지에 편관을 끼고 왔어요. 그리고 편관과 편재를 끼고 왔어요. 그래서 을목일주들은 필시 자기 자신은 난 좀 이제 돈 좀 벌어야 되는데, 큰 돈을 벌고 싶다, 쪼잔한 돈 같은 거 싫어. 그런데 편관을 끼고 왔으니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재생살이 되게 됐네요.
이 재생 살의 기운을 더 상승시켜 주는 거예요. 재생살의 기운을 가져왔으니 을목은 과부하가 더 심하게 걸려서 을신충의 문제가 금극목이죠. 이게 신금이 을목을 금극목해 주는 거예요. 금극목의 기운이 너무너무 강하게 치고 오는 거예요. 참 요런 게 문제가 됩니다. 요런 걸 조심해서 다루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병신월이 왔네요. 병화가 글씨 마우스로 써서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병신월이 왔어요. 병신월은 십성론으로 봤을 때 뭐냐면요, 상관이에요. 상관. 병화는 상관. 오화가, 자, 요 화가 목에게 목생화를 줘서 이게 상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과 함께 정관이 왔어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상관, 경관은 견관이라고 해요. 정관은 위화백단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사주에 있을 때, 내 사주 원국에 있을 때고요. 이 한 달 왔는데 상관, 경관은 막 100가지 다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황당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관, 경관은 위화백단이다. 내 운명에 있을 때는 그게 작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지에 왔을 때는 한 달 휙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아셨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 경관이 올 때는요, 내가 정관을 쓰고 싶어 해요. 신금이라는 정관을 쓰고 싶은데 누가 막았어요? 병화가 막았어요. 근데 을목에게도 병화는 참 중요한 작용을 해요. 특히 을목이 수만 잔뜩 있다, 사주에. 그러면 병화가 작용을 해줄 수도 있어요. 상관 이거보다는 오행이 더 먼저 작용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왜? 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십성론으로는 이렇다. 근데 상관, 경관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요, 기득권이 박탈당한다는 뜻이에요. 정관이라는 기득권, 자기만의 에너지, 확장된 에너지를 누가 막냐면 상관, 관을 상하게 한다. 그런데 엄밀하게 봤을 때 상관은 역시 상관도 관이에요. 역시 관이라서 관에 가서 관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치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뭐 띄워주세요 하고 갔는데요, 마음대로 안 되면 거기서 욱 화내면서 내가 왜, 내가 누군데 막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상관, 경관의 사람들이에요. 자, 신금은 이 편관이거든요. 여기, 자, 천간에 있는 편관이에요. 잘 견뎌야 돼요.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양간의 정관은 정관이 되는 거예요, 신금은. 근데 이 편관과 함께 정관이 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상관과 정관과 편관과 편제까지, 재상살까지 너무 많은 걸 나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제도적인 문제에서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을목이 자기를 추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을목이 커나가려고 하는데 댕강댕강 목 자르고 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렇게 신월이라고 하는 월지까지 와서 피말라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월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나무 이렇게 가보면요, 넝쿨들 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치꽃도 다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뿌리로 에너지를 보내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겨울에 살아남으려고. 그게 신월이거든요. 자, 병신월은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수렴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에너지를 응축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사오미에 막 나대고 뛰어다니던 어떤 에너지들이 다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을목이 움직이기에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일주 여러분들은 절대 몸을 오버하지 마세요. 에너지가 고갈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지우고 또 하나. 자, 이렇게 정리만 해드릴 거예요. 본인의 운명에 어떤 게 더 잘 맞는지 한번 보시기만 하세요. 이제 병화로 넘어갈게요.